젊을 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세월이 흘러 이제야 비로소 조금은 늦게, 그러나 가장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노을 다방에서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부모님께 이제서야 하고 싶은 말. 먼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 당신들의 마음을 20살 청춘이었던 제가 집을 나서며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그저 밥 굶지 말 거라 하셨죠.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잔소리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안에 담긴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이 집을 떠날 때의 그 복잡한 심정을, 기쁘면서도 서운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밤늦게 들어와서도 항상 우리 방에 들러 이불을 덮어주시던 그 손길. 그때는 잠든 척했지만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사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요. 직장 다니느라 바빴던 제가 명절에만 잠깐 들러서는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는 뻔한 인사만 하고 갔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당신들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셨던 건 제 일상 이야기였을 텐데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다.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당신이 해주신 밥맛을 이제야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혼자 차려 먹는 밥상에서 문득문득 어머니 손맛이 그립습니다. 콩나물국의 시원함, 김치찌개의 구수함,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음식들. 아버지, 당신이 술 한잔 걸치고 하셨던 옛날 이야기들. 그때는 똑같은 얘기 또 하신다며 시큰둥했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역사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우리를 키우며 겪으신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뿌리였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자식이어서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말. 이제 우리 자식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야, 엄마 아빠도 처음이었어. 너희를 키우면서 참 많은 실수를 했구나. 화를 낼 때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희 마음보다 세상의 기준을 앞세울 때도 있었어.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안정된 직장 구해라. 그런 말만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 정작 너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는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어. 너희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던 것도 미안해. 너희는 너희대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나는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지. 특히 사춘기 때 너희가 반항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키웠더니 하며 서운해했던 게 생각나. 지금 와서 보니 그때는 너희가 어른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밤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툴툴 뗀 적도 많았지. 너희와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인 줄 몰랐어. 직장 일만 중요한 줄 알았거든. 아이야, 엄마 아빠도 부모 노릇을 배워가며 한 거야. 완벽한 부모는 없어.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보며 배웠고 그때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어. 너희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잔소리가 아니라 믿음이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선택을 응원해.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해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고맙다.
그런 부족한 부모 밑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너희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이제 너희도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엄마 아빠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 그 작고 예쁜 모습들이 생생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아플 때마다 우리 품에 안겨 울던 모습들. 너희가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스러운 거라는 걸. 지금도 늦지 않았어.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좋은 가족이 되어보자. 오래된 우정에게, 친구들에게. 이제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오래 사귀어줘서 고마워. 젊었을 때는 친구가 당연한 존재인 줄 알았어. 학교에서 만났고, 직장에서 만났고, 동네에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돼.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고 기존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더 고마워. 수십 년을 함께 해준 너희들이.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 시험 때 같이 밤샘하고 첫사랑 이야기하며 가슴 아리하고 취업 걱정에 술잔 기울이던 그 시절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바빠지면서 뜸해진 적도 있었어. 그때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거든. 그런데도 너희는 이해해줬어. 가끔 연락하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줬고, 중년에 접어들어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도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아이들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 걱정. 그런 얘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가끔 모이면 옛날 이야기만 하게 되지. 그때 그랬잖아, 기억나니? 하면서 깔깔거리곤 해. 젊은 사람들이 보면 꼰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리고 아픈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지. 함께 병원에 가고 서로 안부를 더 자주 묻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였다면 이제는 서로를 챙기는 친구가 된 것 같아. 친구야, 미안한 말도 있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소홀히 했던 적이 많았어. 너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질투나 시기 같은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러워. 하지만 지금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너의 성공을 함께 기뻐한다고. 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우리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어.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소중하게 우정을 지켜가자.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를 더 아껴주자. 그리고 먼저 떠난 친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친구야, 그렇게 갑자기 떠나면 어떡해.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함께 늙어가며 서로의 인생을 지켜봐 주기로 했잖아.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지금은 더욱 소중해. 너의 웃음소리, 너의 말투, 너의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게 그리워. 다시 만날 날이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남겨준 추억들은 영원할 거야. 그리고 나도 언젠가 너에게로 가겠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나 자신에게 가장 늦은 고백. 마지막으로 가장 하기 어려웠던 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 너 참 열심히 살았어. 이 말을 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더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만 했어.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때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실수들마저도 너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어. 젊었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자책하는 일이 많았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할까? 왜 나는 이런 것도 안 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어.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속도가 있고 각자만의 길이 있는 거였어.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썼을까? 너의 선택들을 인정해. 그때 포기했던 것들, 그때 선택했던 것들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지금 와서 보면 다른 길을 걸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것도 의미 없는 가정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선택들을 통해 지금의 너가 되었다는 거야. 가정을 선택한 것, 직장을 선택한 것, 때로는 꿈을 접었던 것, 안정을 택했던 것. 그 모든 선택들이 틀렸던 건 아니야. 그때 너에게는 그것들이 최선의 선택이었어. 너의 감정들도 인정해. 화가 났을 때 화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였어. 슬플 때 우는 것도, 기쁠 때 웃는 것도, 때로는 우울해하는 것도. 그런 감정들을 가지는 게 인간다운 거야.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강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특히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그런 고민들이 자연스러운 거였어. 누구나 겪는 과정이었는데 너는 혼자만 그런 줄 알고 자책했지. 이제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실수 많은 모습도, 때로는 약한 모습도. 그런 모든 모습이 바로 너야. 그리고 그런 너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의 몸도 고마워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를 지탱해준 이 몸에게도 미안하고 고마워. 젊었을 때는 함부로 대했지. 밤새우고 무리하고 좋지 않은 것들로 채우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지금 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겠어. 너의 마음도 위로해줘. 상처받은 적도 많았고 실망한 적도 많았지.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어. 그런 회복력이 너의 힘이야.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너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에는 TV도 흑백이었고 전화기는 다이얼을 돌려야 했죠. 냉장고는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었고 아이스크림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고 겨울에는 연탄 난로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는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거리에 나섰고 변화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갔어요. 그때의 열정과 이상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때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기 시작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도 했고 아이들에게는 우리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중년에는 IMF라는 큰 시련도 겪었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버텼어요. 서로 도우며 새로운 길을 찾으며 극복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의 한복판에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젊은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새로운 문물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이루어낸 것들을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아요. 폐허에서 시작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이 나라의 발전에 우리도 한몫했어요. 우리의 땀과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적응했어요.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우리만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효도와 가족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려 했어요. 남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젊었을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금세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소중해요. 남은 시간이 무엇을 할까요? 남은 시간 동안 일단 건강을 챙겨야겠어요. 큰 병 없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복이니까요.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실천해 보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가족들,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사랑한다는 말도 더 자주 해보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하고 싶었던 취미, 가보고 싶었던 곳, 읽고 싶었던 책, 이제라도 시작해보아요.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후배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소중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손주들과는 충분히 나누고 싶어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듬뿍 주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중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던 곳들, 이제라도 건강할 때 다녀보고 싶어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부터 차근차근 둘러보는 것도 좋겠어요. 일기를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겪어온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준비,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니까요.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젊을 때는 죽음이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느껴져요. 주변에서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생각에 막막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요. 유언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재산 분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것들, 그런 마음의 유언도 준비해두면 좋겠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 사랑, 남긴 좋은 영향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요. 자식들의 마음속에, 친구들의 가을 다방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